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치료라는 걸 할 때는 항상 치료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할 때 이거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치료를 할 때 이 타이밍을 딱 맞춰서 하면 굉장히 좋은 치료. 그게 뭐냐면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고용량 비타민 C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환자들이 다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고용량 비타민 C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 방사선의 부작용이 심할 가능성이 큰 분들, 이분들이 고용량 비타민 C 치료를 했을 때 왜 이게 방사선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지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타이밍에 하는 게 정말 필요한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하면 좋은 이유, 원리는 제가 조금 뒤로 하고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장 필요하냐면 내가 받는 방사선이 폐가 포함이 되는 이런 분들이 고용량 비타민C 치료가 정말 필요하다. 그럼 누구시죠, 이분들이? 당연히 폐암 환자분들이죠. 폐암 환자분들 방사선 치료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3기 이제 수술 불가능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데 폐 방사선 치료하는 분들, 이분들이 고용량 비타민C 치료 필요하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폐에 방사선이 들어가는 또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폐 방사선이 아닌데 누구냐면 유방암 환자분들이세요. 유방암 환자분들 방사선 치료 대부분 다 하시잖아요. 이 유방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폐가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유방암 환자분들도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이때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하면은 그때가 가장 중요하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폐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분들은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누구냐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매우 클 가능성이 큰 분들이세요. 어느 부위를 방사선 치료 받는 분들이냐면 두경부암. 이 두경부암은요,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 큰 분들은 정말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할 때 고용량 비타민 C 이 치료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방사선 치료 하실 때 해야 돼요. 방사선 치료를 보통 6주 내지 7주 이 정도 하시거든요. 그 치료하는 동안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면 좋으냐면 방사선 치료 끝나고 3개월. 이 기간은 꼭 치료 기간으로 넣으면 좋아요. 왜냐면 방사선 치료 여러분들이 6주에서 7주 정도 하시는데 방사선이라는 거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이 물리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효과들이요, 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계획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되는 기간, 했을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그 기간 반드시 포함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 끝나고 3개월 이 기간이 포함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횟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면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은 주 3회가 가장 좋아요. 주 3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주 2회라도. 근데 방사선 치료하는 그 6주 내지 7주만은 그래도 주 3회 하시는 게 좋고,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주 2회로 내려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고용량 비타민C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비타민C 치료는 여러분들이 먹는 경구라든지 저용량 비타민C 치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방사선 치료 부작용은 줄이고 이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올리는 그 치료를 하려면은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사실 이 고용량 비타민C가 방사선 치료할 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을 줄이냐면 이 방사선이 암세포를 죽이는 원리 때문이에요. 그 원리가 뭐냐면 방사선이 우리 몸에 쬐어졌을 때 암세포를 죽이는 원리가 방사선이 바로 암세포를 딱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냐면 방사선이 우리 세포에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아주 강력한 활성산소, 수산화 라디컬이라는 활성산소를 만드는데 이 활성산소가 사실 세포 안에 있는 DNA, 단백질, 세포막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방사선 치료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정상세포에도 방사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다 규정, 기준에 의해서 정상세포에는 이거 이상 방사선이 안 들어가게 다 그렇게 계획을 짜서 여러분들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상세포에 방사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이제 부작용이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폐 같은 경우는 그 부작용들이 나중에 오시면은 좀 많이 심각하게 오신 경우들이 많아서 부작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은데 이게 고용량 비타민 C다. 왜냐하면 비타민 C가 무슨 역할을 해요? 활성산소 낮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항산화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 먹기도 하고 뭐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타민 C라는 것 자체가 정상세포의 활성산소를 낮춰주기 때문에 이 방사선이 정상세포에 쬐어졌을 때 정상세포에 만드는 이 활성산소의 양을 이 비타민 C가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방사선 치료할 때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방사선 치료할 때 그냥 비타민C 먹는 치료 이거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비타민C를 그냥 먹는 양이라든지 저용량으로는요. 그렇게 드시면은 그 비타민C는 암세포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암세포에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활성산소를 낮춰주겠죠. 그러면은 이 방사선이라는 게 원래 암세포를 죽이는 원리가 뭐라고 했냐면 암세포 내에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활성산소가 암세포를 괴롭히고 죽이게 하는 건데 비타민C가 이 활성산소를 낮추면은 방사선 치료 효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할 때 가끔 대학병원에서 비타민C 뭐 드시지도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비타민C는요 고용량으로 주사제로 맞을 때는 아예 하는 역할이 달라져요. 고용량 비타민C는요 암세포 내에서 오히려 활성산소를 만드는 거를 더 증가시켜줘요. 자, 그래서 암세포가 방사선 치료 때문에도 활성산소가 많아지는데 고용량 비타민 C 때문에도 활성산소가 더 많아지니까 암세포 내에 세포 독성은 더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정상세포는요? 다시 이 의문으로 들어오죠. 고용량 비타민C를 하더라도 이 정상세포는 고용량 비타민C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바로바로 소멸시키는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고용량 비타민C가 정상세포 세포 독성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고용량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만 하고 나가게 돼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비타민C나 저용량 비타민C가 하는 일과 고용량 비타민C가 하는 일은 완전 다른 일이다. 우리가 고용량 비타민C 여러분들이 항암효과 위해서 하는 이유는 이 고용량으로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암세포 내에 활성산소를 막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이고 정상세포에서는 활성산소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고 오히려 많이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있으면 항산화 작용만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사선 치료가 하는 암세포 독성은 증가시켜주고 정상세포에 만드는 이 활성산소는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으로 이 정상세포 독성을 낮춰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고용량 비타민C는 이중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는 치료다. 이게 이제 비타민C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가장 도움이 되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은 방사선 치료를 하실 때예요. 폐 방사선 치료하신 분들은 나중에 오랜 기간 이제 추적 관찰하다 보면은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나중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많으세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받는 폐 특히 받는 분들은 내가 뭔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그 원리가 가장 부합되는 치료가 고용량 비타민C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폐 방사선 치료 받는 그 기간과 플러스 알파로 끝나고 3개월. 왜냐하면 방사선은 그 이후에 3개월도 계속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간이고 유방암 환자분들도 제가 방사선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끝나고 3개월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폐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방암 환자분들도 항상 거기가 남아있고 나중에 그분들도 여기가 문제가 되는 분들 나오십니다. 특히 전절제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목 임파선 여기도 함께 치료하게 됐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폐에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방사선 치료하는 기간, 그다음 방사선 치료 끝나고 한 3개월 정도가 가장 중요하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의 폐의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일단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두경부암 환자분들, 이 두경부암 나중에 부작용 많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이제 곧 치료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방사선 치료 받는 동안,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끝나고 3개월이 가장 중요한 방사선 부작용을 낮추고 방사선 치료 효과는 올릴 수 있는 고용량 비타민C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자, 우리가 암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는 되는데요. 로컬에서 면역 치료하면서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나중에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 많이 있으세요.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후유증이 심각한 분들은 또 굉장히 심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만약에 그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중요한 타이밍이 있다면 그때 맞춰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치료의 타이밍, 그 다음 어떤 분들이 방사선 치료할 때 비타민C 치료 필요한지 그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치료마다 항상 가장 중요한 치료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 타이밍 꼭 필요한 것들은 잘 맞춰서 여러분들 부작용 최대한 낮추고 치료 효과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적절하게 치료의 타이밍 잘 맞춰서요. 제대로 치료하고 암 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